조금 합시다. 복습을. 복습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만 넘어가 봅시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결국은 그리고 이제 강의 소개하는 시간에 강의 소개할 때 맨 처음에 얘기했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목적,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표, 목적, 그리고 이유는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거다.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한테 어떤 일, 명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사실 명령이라는 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죠.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한테도 일을 시키려면 컴퓨터한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일을 시킬 때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이런 명령어들을 쭉 나열해주면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명령어들의 나열이다.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쭉 지난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봤듯이 근데 뭐 명령어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랭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하고 어떻게 한다?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컴퓨터하고.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이고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여러분들 돈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느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오케이. 자, 오케이.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쭉 넘어가 보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라고 보면 된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는 이와 같은 부속품들, 이제 뭐 이렇게 어, CPU도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이 하드디스크 또는 SSD 같은 것도 여기다 컴퓨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메모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 박스들은 결국은 데이터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 우리가 관리하는 데이터.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은 결국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학번도 되고 여러분들 이름도 되고 여러분들 학점 또는 여러분들 주소,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죠,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이 컴퓨터 명령에 따라서 이 하드디스크로도 갔다가 메모리로 갔다가 또는 그 이외 다른 곳 화면 이 모니터로도 갔다가 이 다양하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머신이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머신이 컴퓨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 지시서로 쭉 하나하나 일일이 쭉 나열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어떤 로봇한테 햄버거 사오세요라고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어디 누구한테 이제 햄버거를 사오라고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만 얘기하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을 주고 또 어쨌든 뭐 한마디만 얘기하면 되는데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다. 컴퓨터는 지능이 없어요. 컴퓨터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인공지능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인공지능도 결국은 누군가는 무수히 많은 명령어들을 내부적으로는 컴퓨터한테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한테는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부분들을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이제 컴퓨터에 이제 뭔가 명령어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쭉 일을 좀 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최초의 프로그래머다. 최초의 프로그래머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분과 같이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는 일을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배울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오케이. 뭐 초창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봤듯이 막 이렇게 이 스위치 이 선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하려면 얘네들 선들을 스위치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꽂고 이런 작업들을 아주 번거로운 작업들을 이렇게 좀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폰 노이먼이라는 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이 아주 유명한 폴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어,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는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이 컴퓨터는 앞으로 컴퓨터는 이 메인 메모리에 명령어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저장하게끔 하고 우리는 컴퓨터를 동작시키자라는 이 모델을 이 방법을 이분이 폰노이먼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고 이 방식은 제안할 당시가 53, 뭐 대충 50, 지금 7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사용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방법은 잘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뭐 사실 특별한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계속 작성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작성을 할 거고 이 프로그램은 작성된 프로그램은 어디에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D램 여러분들 컴퓨터를 구매를 하면 D램이라는 메인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뜯어본 친구들은 뭐 메인 메모리를 봤을 건데 이게 요즘에 8GB 16GB, 뭐 좀 많이 하는 친구들 뭐 32기가 또는 4GB, 보통 한 4기가나 8GB짜리 메인 메모리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을 거고 이 메인 메모리 위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 한 줄 한 줄이 어디로? CPU로 올라가서 CPU에서 실행되는 모델이 폰 노이만 구조이다. 이 사람 이름을 딴 폰노이만 구조이고 그래서 이 이름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막 하나하나 꽂아서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사실 무식하다기보다는 초창기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폰 노이만 구조가 뭔지 또는 폰 노이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좀 찾아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자,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 기계어다, 기계어. 왜냐하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어, 스위치들이 무수히 많아요. 아주 무수히 많은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위치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트라는 거를 이제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트가 있고 그 트랜지스트가 결국은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전압이 있는 전압 볼테이지가 1인지 0, 그러니까 전압이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의 레벨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0인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내부적으로 뭐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구성했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알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은 알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컴퓨터 구조 또 이제 이렇게 내부적인 구조를 좀 배울 기회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0과 1로만 표현되는 어떤 스위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스위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또는 여러분들 지금 천장을 바라보면 다 등이 켜져 있죠. 형광등이나 이런 전등이 있죠. 그 전등이 끄고 켜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컴퓨터 안에 내부적으로 있다.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밖에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 0하고 1로만 모든 것들을 대화를 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뭐다? 기계어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다. 오케이. 그렇죠. 한글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기계어는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이런 형태로 생겼고, 그래서 이 숫자 형태로 생겼어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근데 숫자는 왜 0, 1, 0, 1 이런 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뭐 이상하게 숫자가 10진수 또는 16진수 숫자가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진수 네 자리는 16진수 한 자리로 구분된다. 16진수가 한 자리로 구분된다. 그래서 1, 2, 4, 8, 9, 1, 2, 3, 1, 2, 2. 그래서 2, 3, 9가 16진수로는 2, 3, 9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16진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진수 쭉 나열하면 숫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어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다 보면 기계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다. 이진수, 십진수 바꾸는 부분. 그래서 이진수로 우리가 컴퓨터하고 대화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진수로 말하기 힘들고 컴퓨터는 사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언어를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그래서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에 어, 매개체가 있는데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있고 그 매개체를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좀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고 이게 이제 기계어인데 그런데 뭔가 한번 번역을 해줘야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다. 번역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계어밖에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쭉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번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을. 근데 그 번역이 뭐다? 결국은 컴파일러라는 어떤 번역하는 어, 사실 컴파일러도 소프트웨어예요. 누군가는 이 컴퓨터를 열심히 한 어떤 전공자들이 컴파일러를 만들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기계어로 바꾸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바꿔줘야 된다. 번역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컴파일러이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을 할 거고 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바꾸는 일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이번 학기에.
바꿔야지 컴퓨터에서 실행이 될 거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계속 할 거다. 쭉.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와 기계어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 고급 언어가 있고 우리는 고급 언어를 이제 우리는 이번 학기에 할 거다. 고급 언어를 기계어, 그다음 어셈블리 언어. 어셈블리 언어는 아까 봤던 이 숫자에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기호를 약간 좀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호. 특정한 기호를 이렇게 붙였어요. 기호를 이렇게 좀 붙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1년, 1년, 1쭉 이렇게 바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기호를 좀 붙였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C 언어 얘를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이제 이분이 뭐 C 언어를 만들었고 뭐 C 언어 표준들이 쭉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표준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문법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그렇고 또는 지금 한글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의 한글 문법하고 그리고 이게 좀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시간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이 한글의 문법들이 조금씩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 그 시대 상들을 조금씩 반영하면서 문법이 바뀌죠. 시어는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맨 처음에 아까 이분이 만들었을 당시와 이렇게 세월이 조금씩 바뀌면서 문법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문법이 바뀌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것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 이 초창기의 문법이 어땠는지, 이 당시의 문법이 어땠는지 이런 거 우리는 우리가 문법을 학습을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법들을 차근차근 하고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잘 하면 된다. 어쨌든 이 문법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구나, 표준이 조금씩 바뀌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배우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배우기 어렵다는 부분은 조금 더 아주 깊이 있는 부분까지 가려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은 충분히 배우기 쉬운 부분만, 제가 이제 배우기 쉬운 부분만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뭐 이런 특징들이 쭉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요리를 잘 하려면 요리 방법을 잘 알아야 되죠. 모든 뭐 허니데이 레시피를 잘 알아야 되듯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프로그래밍에서 요리로 따지면은 그 요리의 어떤 결과물, 어떤 요리는 프로그램이고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방법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돼요.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절차이다. 오케이. 그래서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쭉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뭐 1부터 10까지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 정도 방법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할 거냐면 이 방법, 자연어로 알고리즘을 좀 나열할 거다. 물론 뭐 순서도로 작성하는 것도 좋고 수도코드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데 작성하기가 좀 까다롭다.
까다롭고 좀 번거롭다. 좀 까다롭고 번거로워.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어로 알고리즘을 가능하면 작성을 쭉 한번 해보는 연습을 쭉 가지고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거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컴퓨터 치우고 알고리즘을 먼저 차분히 앉아서 이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쭉 차분히 이렇게 일의 순서를 쭉 나열하고 그 나열된 순서를 보고 프로그래밍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힘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중요한 부분을 유념해야 돼요. 자, 오케이. 그래서 자연어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쭉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봤을 거라고 보고, 순서도 또는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또는 외사코드 이렇게 외사코드 형태로 이렇게 조금 더 엄격한 조금 더 자연어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좀 더 덜 엄격한 이 언어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 의사 코드로 물론 작성을 하면 좋은데 일단 우리는 자연어로 작성을 해봅시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아마 작성을 우리가 해봤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과제로 알고리즘 작성하는 과제로 과제가 이번 주에 아마 하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가 이제 이런 게 나가겠죠. 친구에게 전화 아니면 세탁기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1번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세탁물을 준비한다. 세탁물을 준비. 2번은 어떻게 되죠? 세탁기 문을 연다. 3번은 어떻게 되죠? 세탁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4번은 또 어떻게 되죠? 세제가 아니고 세탁 코스를 선택하고 5번은 세제를 넣고 6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시작 버튼을 누른다. 자, 이와 같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쭉 그러니까 세탁하는 방법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이렇게 작성을 하는 이게 결국은 뭐죠? 세탁을 하는 일 처리 절차죠. 그래서 세탁하는 일 처리 절차를 우리가 쭉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아마 과제로 이번 주에 한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생각을 좀 잘 하고 있으면 좋겠죠. 이건 예제로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